자, 두 번째 강의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오늘도 미친 듯이 중요하죠.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제 곱셈 공식 공부했잖아요. 전개식을 하죠. 곱셈 공식 공부했으면은 그걸 막 바꿀 거야. 바꿔서 여기 바꾸고 저기 바꿔가지고 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공식만 달달달 외우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공식만 달달달 외운다고 문제를 못 풀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좀 따라와 봐주면은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진짜 공식만 외우면 안 돼요. 공식만 외우면 안 되고 전개식 공부했었던 걸 응용하는 파트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얘기를 또 한번 해줄 거예요. 알겠죠? 일단 곱셈 공식의 변형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곱셈 공식. 제목 참 마음에 안 들어. 이 전개식이라는 게 참 좋은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전개식 공부했었던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완전 제곱. 기억나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항 두 개짜리에 대한 전체 제곱. 앞에 뭐가 곱해줘도 상관없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5글자는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5글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 있다고. 전체의 제곱. 얘 어떻게 나오니? 얘 어떻게 나와?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항 두 개짜리에 대한 전체 제곱은 어떻게 튀어나온다? 앞에 게 뭐예요? 항을 보라 그랬죠? 앞에 건 a, 뒤에 건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눈에 보이는 걸 다 곱하는 느낌으로 2 곱하기 a 곱하기 플러스 b 2ab 플러스 2ab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2짠짠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2짠짠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2짠짠 뒤에 거 제곱. 제발 좀 부탁이니까 여기 플러스니까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줬어요. 그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나온다. 얘를 변형시킬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뭐 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죠. a-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2짠짠 마이너스 2ab 그 다음 뒤에 거 플러스 b제곱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완전 제곱식은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로 공부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튀어나올 거냐 이런 거예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시킨다라는 느낌이 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머 세상에나 이항시켜버리면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얘 좀 읽을 줄 알아야 돼. 쌤 그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라고 읽는 거 말고 얘를 우리 뭐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을 하죠. 얘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제곱의 합이라고 읽으니까 얘도 이거 제곱의 합이라고 좀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선생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곱의 합이다. 제곱의 합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이제 또 이렇게 쓰니까 노란색으로 써주고 막 하니까 형광펜으로 막 쓰고 또 찍찍이 갖다 갖다 붙여놓고 막 그런다. 얘가 막 달달달 외운다고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불과 3분 전에 2분 전에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식 외워봤자 아무 쓸모는 있긴 하겠지만 그 공식만 외운다고 될 게 아니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로 튀어나오는데 쌤 왜 이렇게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전개시켜서 이항시킨 거지 지금. 그죠? 얘만 이항시켰고 그렇게 증명이 된다. 얘를 언제 써먹나요? 이거 마저 하고 설명해 줄게요. 얘도 볼까요? 얘도 a제곱이 있고 얘도 플러스 b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시킨다는 느낌으로 갖다 가주신다면 여기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넘어가 버리니까 플러스 2ab가 나올 것이다. 어머! 여기도 제곱의 합이 또 있네? 여기도 제곱의 합이 또 있다. 세상에나. 제곱의 합은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 플러스 2ab라고 쓸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이 두 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됐어요?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얘는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2ab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얘가 공식이야. 공식이고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갖고 가야 돼. 얘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갖고 가야 돼.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외우지 말라네. 저 사람이 저거 뭐 하는 소린가. 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얘만. 얘는 파악하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제발 좀 부탁이니까 공식만 외우지 마세요. 진짜 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공식만 외우지 말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제곱의 합은요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2AB 라고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A 플러스 B가 필요하고 AB가 필요한 거예요. 또는 A 마이너스 B가 필요하고 AB가 필요한 거예요.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합과 합구, 아니면 차고, 이 필요한 겁니다. 제곱의 합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곱, 차곱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식만 달달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또 쌤, 이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과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합곱과 차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곱 혹은 차곱이 필요한데 제곱의 제곱의 합 한 개, 곱 한 개. 요 라인만 따라가봐. 세 개가 있어.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파악할 수 있다. 흡사 이런 거예요.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거속시, 거리는 어떻게 보여요? 선역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거 바퀴벌레 등껍질 이거 많이 배웠잖아. 거참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거속시.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속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속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속력과 거리가 필요하다.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셋 중에 나머지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곱 혹은 차곱이 필요하다.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보인다 이거야. 그래야 문제가 보인다. 이 두 가지 패턴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곱 혹은 차곱이 필요하며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파악할 수 있다.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봅시다. 어디 보자요. 자, 1번 페이지 56쪽이에요. 페이지 56쪽에 1번을 보면은 A 플러스 B가 6이래요. 그 다음 AB가 9래요. 그러는 곳은 여기 쌍가루 1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요.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흡사!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어머 세상에 합을 줬어요. 합을 주었고 어머 세상에 곱을 또 주었네요. 합과 곱을 주었네요.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합과 곱을 주었네요.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합과 곱, 제곱의 합, 이 세 개의 관계는 나머지 두 개만 알아도 하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합과 곱을 줬으니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흡사. 아까 하려고 했던 말.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세상에 엎드려 자빠져 자다가 침이 막 흘려가고 이게 지워졌어. 지워져갖고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 뭐라고 파악하시나? 제곱의 합을 물어봤는데 합과 이게 뭘까? 곱이겠지. 그래 얘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라는 거야. 합과 곱을 줬으니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제곱의 합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제곱의 합은 또 유치하게 공식 한번 써볼게요. 제곱의 합은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합을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다. 합에 대한 제곱이다. 합에 대한 제곱이다.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되죠. 합에 대한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뭐가 된다? 곱이 된다.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제곱의 합은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 공식에 맞춰서만 문제를 푼다면 합이 얼마야? 6이니까 6, 6에 36.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얼마? 9는 얼마? 9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28 나오겠지. 제곱하면 이게 28 나올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나? 너무 빨라나? 합에 대한 제곱이니까요. 합에 대한 제곱이니까 어떻게? 합을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2배 곱이니까 2배 곱하기 숫자와 숫자를 곱할 땐 점으로 표현하잖아. 곱은 어떻게? 9니까 이게 36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8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8 나오겠죠. 36에서 18을 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비슷한 문제도 뭐 있나 볼까요? 이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시 1번 A-B가 이번엔 주어졌대요. 마이너스 6이래요. A, B가 주어졌대요. 마이너스 8이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갖다 구하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갖다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세상에 또 제곱의 합을 물어봤네. 또 제곱의 합을 물어봤네. 또 제곱의 합을 물어봤네요. 근데 주어진 건 차와 곱을 갖다가 친절하게도 줬네요. 차 곱을 아니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유치하게 제곱의 합과 관련된 공식을 써보면 제곱의 합은 차에 대한 제곱 해주고 얼마를 해줘요? 생각을 해봐.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게 뭐야? 이게 곱셈 공식을 제대로 했으면 얘가 빨리 보여야지. 얘가 뭘로 보여? A제곱 입장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혹은 곱셈 공식을 좀 더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다르게? 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입장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도 A제곱이 있고 여기도 B제곱이 있고 여기도 A제곱이 있고 여기도 B제곱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는 것은 마이너스 2AB니까 같아지려면 플러스 2AB지. 따라왔나? 아,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배의 곱이구나. 한국말로 해보면 차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구나. 플러스. 됐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차에 대한 제곱이니까 차가 나왔죠. 마이너스 6이라고. 마이너스 6을 제곱합시다. 그 다음 플러스 2배를 하고 곱을 합시다. 마이너스 8이래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6, 6에 36.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얼마가 나온다? 20.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얘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변형은 얘들아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문제 옹팡지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옹팡지게 많이 나오는 이 제곱의 합과 관련된 공식을 개발적으로 공식만 달달 외우지 말고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과 곱, 차와 곱이 필요하다. 혹은 셋 중에 2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죠. 문제 살짝 바꿔볼까요? 확 지워버리고 바꿔볼까요? AB가 아니고 이거 얼마 나왔어? 잠깐 18 나왔었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문제 바꿔줄 수도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해서 이게 18 나온대. 제곱의 합을 준 거야, 이번엔 제곱의 합을 준 거라고요. 제곱의 합을 준 거예요. 합을 준 건데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A가 얼마냐고 곱이 얼마냐고 구할 수 있잖아.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알 수 있다. 셋 중에 2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방정식 세워요. 방정식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우나요? 18 제곱의 합은 어떻게 튀어나와? 공식을 좀 너무 빨리 가면은 너무 선생님 계산이 빠른 것 같다 싶으면은
살살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공식도 한번 보고 멈춰놓고선. 알겠죠? 제곱의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18은 36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얘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2ab 나와버리니까 ab는 얼마나 된다? 9. 둘 중에 셋 중에 2개만 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끝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공식은 일단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나요? 많죠? 변형이니까. 내가 만들어내면 변형이지 뭐. 어? 그리고 있어. 수학자가 만들면 수학자도 사람인데 내가 만들어도 공식이지 뭐.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좀 이따 마음대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응? 이건 뭐예요? 뭐 해야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갖다 주겠지. 어명이 풀린데. 얘 전개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안 쓸 거야. 전개시켜봐. 앞에 거 제곱, 이 짤짤, 뒤에 거 제곱,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가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A제곱, 이 짤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혹시라도 못 쫓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줍니다.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럼 생각 머리를 씁시다. 머리를 제발 좀 씁시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어머 세상에 여기랑 어떻게 될까? 이항시키면 사라지겠죠?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뭔 짓을 해줘야 할까요? 플러스 4AB지. 플러스 4AB죠. 생각을 하면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으니까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려면 플러스 4AB지. 이거 한번 해봐.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려면 여기에다 도대체 뭔 짓을 해줘야 될까요? 요건 마이너스 2AB, 요건 플러스 2AB.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앞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뺀 거야. 마이너스 2AB, 여긴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려면 마이너스 4AB지. 맞잖아요. 얘 이항시키기만 하면 되잖아. 얘 이항시키기만 하면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 제곱, 차에 대한 전체 제곱은 합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될 거잖아. 맞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공식 두 번째다. 이게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공식 두 번째다. 얘가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공식 두 번째다. 공식의 변형 두 번째다. 공식의 변형. 요 문제 봐봐요. 요 문제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제곱합을 구했고 얘를 갖다 구하라. 그럼 여기 있는 거 갖다 써주면 되겠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이렇게 또 풀다. 이렇게 또 풀어요. 이렇게 풀지 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풀지 마요.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아싸 앞에서 제곱합을 구했으니까 이건 20 플러스 2 곱하기 AB가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어머 세상에 4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갑니까? 제곱이 앞에서 구했으니까 제곱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없으면 제곱합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차가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으니까 A-B에 대한 전체 제곱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얘는 플러스 2AB 얘는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같아지려면 플러스 4AB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를 제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되고 이건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될 거겠죠.
그렇다는 것은 36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어때요? 48에 32 그 다음 4 이렇게 맞나요? 자, 뭘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지, 뭘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문제를 풀 때도 자세히 좀 보면서 포인트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잘 나오고 얘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자기가 외운다고 될 게 아니라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곱셈 공식이 빨리 전개가 돼서 머릿속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여기에 잠깐 마무리해서 더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곱셈 공식이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세 번째까지 있다. 세 번째가 다는 아니지만 세 번째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a 플러스 a분의 1 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놈이랑 갖다 곱했을 때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 요놈이랑 곱했을 때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얘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2자 뒤에 거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생각 잘해봐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1차의 개수가 상수만 남게 돼요. 없어요. 1차의 개수가 상수만 남게 돼요. 틀린 말이죠. 1차가 사라져요. 1차가 아니지. 1차라고 말할 수 없죠. 어쨌든 가운데 게 사라져 버립니다. 2짜리 사라져. 숫자만 남아. 2 맞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만 남겨놓고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만 남기고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 뭐라고 읽어요? 제곱의 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셀만간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과 곱을 알아야 되고 혹은 차와 곱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곱이 없어요. 곱은 나왔죠? 곱 얼마야? 곱은 1이잖아. 뭘 의미하는지 아나 모르겠네. 요거까지 마저 하고 설명 좀 마저 해볼까요? 얘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 a제곱과 플러스 a제곱분의 1만 남겨놓고 이항시킨다면 가정하면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 제곱 차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한마디로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과 이런 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별반 다를까? 아니야. 얘랑 똑같아.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합과 곱, 차와 곱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얘기했잖아.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한마디로 얘는 곱을 이미 알고 있다. 곱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말은 여기서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된다. 얘한테 필요한 재료는 뭐다? 합곱, 차곱인데 곱은 미리 알고 있으니까 합 또는 차만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게요. 자, 여기 보면 2번 a 플러스 a분의 1은 3이라고 나왔어요. 그래놓고서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했어요. 합을 줬잖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대한 합을 줬잖아.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대한 합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대한 곱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곱, 차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합만 달랑 주고 제곱의 합을 구하라네. 이거 제곱의 합이잖아요.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합이잖아. 왜 있다? 얘는 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봐봐.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합과 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곱 알고 있잖아요.
곱이 얼마야? 곱이 1이잖아. 곱이 1이란 말이지. 아니 두 개 곱하면 곱이 1이지. 맞아요? 아 그런 거지 그런 거. 똑같은 거지. 1이죠. 곱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합과 차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얘가 얘랑 같아져야 돼. 여기 뭐가 있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 짠짠하면 2가 있잖아. 여기는 2가 없는데 여기는 2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2 있던 걸 빼줘야지. 이 빼준다는 2가 어떻게 나온 거야?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잖아. 2배의 곱이잖아. 2배의 곱. 곱은 1이니까 곱하나 말하고. 아닌가? 맞잖아요. 너무 흥분했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a분의 1. 이 3이니까 3에 대한 제곱 9 마이너스 2. 답은 7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둘이 곱해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 경우에는 곱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합 또는 차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는 그때는 합과 곱, 차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불변이야. 불변인데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다가 곱을 알고 있으니까 합, 차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제곱의 합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얘도 살짝 변형시키면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느냐? 봅시다. 이거 지워버리고 얘랑 똑같아요. 제곱의 합이라는 걸 공부했고 여기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어떻게 합차를 지금 바꿔가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과 같아지려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2인데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고 맞죠? 전개 빨리 해야 되죠? 여긴 플러스 2고 여긴 마이너스 2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플러스 하죠. 다시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전체의 제곱하고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의 제곱하고 같아지려면 얘 전개시키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짠짠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앞에 거 제곱 a제곱 뒤에 거 제곱 a제곱분의 1 이짠짠 마이너스 2 a제곱 a제곱분의 1 플러스 이짠짠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야, 이 빨간색 박스를 쳐주긴 하는데 이 식 달달달 외우면 안 돼 진짜.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이런 거는 아까 나 문제 봤던 거 계속 보면은 이런 거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게 3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했을 때 2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a 마이너스 a 글씨가 점점 급해지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 됐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나네 지금. 이걸 갖다 그 값을 구하래요. 얘 값을 갖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 이게 얼마냐라고 했어요. 합을 줬는데 이걸 갑자기 구하라네.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봐요.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과 같아지려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둘이 같아지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얘 값을 물어봤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을 갖다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 답은 5 나왔다. 혹시 막 외우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알겠어요? 같은 유형의 패턴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변화시키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곱셈 공식은 너희들이 딱 편한 대로 갖다 공부하면 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시덥잖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플러스 b의 값이 만약에 예를 들면 4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a, b의 값이 만약에 2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2ab가 아니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걸 갖다 구하네. 선생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 완전 제곱식을 푼 것도 아니고 이게 이거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쌤 이거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얘랑 제곱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ab인데 여기 나왔어요. 쌤 그럼 제곱합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잘 하셨어요. 훌륭합니다. 합과 곱을 구했으니까 합과 곱을 주었으니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쌤 제곱의 합은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천천히 제곱의 합은요. 합과 곱을 줬을 때는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6 마이너스 4배 그러니까 12가 나왔어요. 아싸. 근데 얘가 둘이 더해서 12니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요. 얘가 둘이 더하면 10이고 플러스 이거 이렇게 나와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왠지 느낌상 이거 전개시킨 거랑 조금 비슷한 거 같지 않냐? 근데 뭐가 얘가 되게 조금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근데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여기 플러스 ab가 조금 넘치니까 얘 둘이 얘 둘이 같아지면 마이너스 ab 해주면 근사하게 같아지겠죠. 쫓아왔나? 그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계산하는 거, 얘 계산하는 답이랑 똑같은 거죠. 얘 제곱하면 얼마야? 16이죠. 마이너스 얼마야? 1죠. 빼면 얼마야? 14. 땡.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a제곱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2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2b제곱이다.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얘는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ab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세상에 얘는 b제곱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인데 자기가 쪼개봤을 때 얘 하나 그 다음에 얘까지 연결해봐.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야? 여기 요거 연결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한 거지.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한 거랑 똑같은 거지. 중3 임수분해봐. 중3 임수분해예요. 임수분해인데 완전 제곱식은 여러분들 모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지. 혹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왠지 비슷할 것 같다 싶으면 해보라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 이거 전개시킨 거랑 똑같잖아.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가 a제곱 남았고 여기 플러스 ab가 남았고 플러스 뭐가 남아? b제곱이 남았으니까 얘도 바꿔볼 수가 있다. 얘도 바꿔볼. 너무 멀리 갔네? 너무 멀리 갔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 그냥 머릿속에 있는 보기를 그냥 예를 보려 한번 했더니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얘도 또 어떻게 바꿔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b를 쓸 수 있잖아. 플러스 2ab 마이너스 ab 플러스 2b만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b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얘랑 똑같은 거야. 봐봐. 얘랑 똑같은 거야.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치환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얘를 커다란 덩어리 a라는 걸로 잡아먹어 본다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똑같은 걸 두 번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a를 쓸 수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 계산해보면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30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30! 너무 어렵나? 여기까지 안 가도 좋은데 여기까지 안 가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만. 아니면 또 얘 풀이 방법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얘도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게. 그러면 2a 제곱이랑 플러스 2b 제곱이랑 플러스 3ab가 있으니까 얘를 2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ab 값은 주어졌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어머 제곱이야. 구할 수 있죠. 넣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수학의 정도가 있어. 모범답안이 있고 니들이 하면 모범답안이지. 단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학적 오류가 없다면 수학자들은 정확하고 빠른 걸 추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설명은 끝났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반드시 막힙니다. 반드시 막히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반드시 질문하고 반드시 오답 처리를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를 3번이라는 얘기했어요. 3번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점점 눈이 감깁니다. 이거 큰일 났네. 문제풀이 내일 이어서 좀 선생님 찍어보려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또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